집안에서 부와 번영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풍수학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것은 집안에서 꽃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옛 조상님들은 실내에서 기르는 식물들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마당이라 했고 지금은 정원인 이곳에서 수목을 기르면 정서적인 안정과 아름다운 행복함과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이래서 수목은 실내와 실외가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학이라는 것입니다. 수목을 구분하여야만 집안에 운이 살아나고 어떠한 식물을 선택을 하여야 집안에 행복과 번영을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닭띠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운호입니다. 요즘 인터넷 검색을 하면은 돈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식물들이 모두 외래종이라서 우리의 풍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돈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전통을 차용을 해와서는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는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 식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풍수학에서는 이 식물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수목에 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실내에 기르는 식물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난이었습니다. 간혹에 국화도 실내에서 길렀지만은 조금만 크면 마당으로 옮겨 심었고 절대로 실내에서는 큰 국화를 기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실내의 식물은 우리 풍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베란다란 것은 지난날에 마당이란 개념과 동일하게 보면 될 것입니다. 이래서 수목은 반드시 베란다에 있어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간혹 보면은 작은 화분에 자라는 화초는 실내에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현관이나 거실 정도에 한정되는 것이고 절대로 집안에 아무 곳이나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실내에 길러야 하는 화초의 조건은 무조건 작은 것이 좋을 것이고 반드시 허리 아래의 크기여야 합니다. 전신이 아닌 반신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전자파와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식물과 음이온의 성성이 많다고 하는 이런 것이면 좋습니다. 단 명심을 하셔야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주방이나 화장실 그리고 침실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식물들은 우리 풍수학에서는 음이온을 가진 것들이라서 주방은 주부들이 활동한 음의 영역이고 화장실 또한 그러합니다. 안방과 침실은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라서 음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식물을 두게 되면 음의 기운이 너무나 강해서 나쁜 운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활동이 왕성한 양의 기운이 강한 현관이나 거실에 두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제는 실외인 베란다에 두어야 하는 화초나 수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러한 식물이 아니라면 모두 집안에 두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물의 크기입니다. 사람의 키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원래는 정원에서 키우는 식물도 집의 지붕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어느 부잣집의 정원이라도 절대로 나무가 집을 가리도록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멀리 볼 때 집이 보여야지 먼저 나무가 보인다면 그 집안에 흉사가 생긴다고 해서 경계를 하였습니다. 이래서 정원의 역할을 하는 베란다에는 사람의 키를 넘어서는 식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크게 성장하는 식물들은 두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꽃이 피는 식물을 길러야 합니다. 꽃은 결실을 말하고 있으며 풍수학이라는 것은 무의식을 자극을 하여서 의식으로 행하는 학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래서 결실이 없는 것을 집안에 두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실이 아름답지 못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수목을 집안에서 키우시려면 꽃이 피는 것을 두어야 합니다. 집안에서 번영과 행복을 만들어 줄 것이라서 그러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잘 죽지 않는 수목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풍속에서 가장 해로운 것은 죽음죽 사의 기운을 생성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시들거나 병들어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닥터번드 오헬리의 마지막 ipse의 끝 문장에서 무엇이 연상이 되던가요? 병들고 아파하는 것, 소극적인 것, 부정적인 것, 마지막이란 것,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었지요. 여러분들 뇌리 속에 나쁜 이미지를 각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초나 수목을 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과 편안함, 안락함과 안정성, 좋은 이미지를 느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쁜 이미지를 나에게 각인을 하는 것들을 집안에 있어서는 좋을 것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잎이 크거나 아래로 처져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잎이 넓다는 것은 줄기가 힘차게 서 있지 못하고 아래로 처질 것이라서 휘는 현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잎이 넓은 식물치고는 쓰러지지 않는 식물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둔함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늘어지는 가족 구성원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사극을 보시면서 사대부 집안에서 난을 손질하는 것을 자주 보시게 될 것입니다. 힘차게 살아 올라가다가 끝부분에서 조금씩 휘고 있지 절대로 그 잎이 넓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줄기가 힘차게 올라타고 있는 식물은 안 됩니다. 비교하면 담쟁이 넝쿨이 되겠습니다. 변절과 갈등 그리고 경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식구들 사이에서 변전이나 갈등, 경쟁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러한 식물들이 베란다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초를 집안에 두는 것은 공기의 순환과 보는 눈을 즐겁게 만들고 그 결실을 통해서 만족감과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현대에는 여기에 전자파와 유해 물질의 차단 이런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될 것입니다. 풍수학의 대원칙인 편리함과 청결, 규칙을 해야서는 안 됩니다. 현재 수많은 꽃이나 화초, 수목 이런 것들로 부를 만들 수 있다고 과장을 하고 이러한 원칙이 없는 것으로 풍수를 빙자하고 사용을 하는 것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것들은 거의 외래종이고요. 이 외래종들은 우리 풍수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외래종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조건에 만족을 한다면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이 풍수학이라는 학문 역시 시대에 맞추어서 변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명심을 하셔야 할 것이고 운을 얻기 위해서는 운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란 것이 닭띠분들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다면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와 활동력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좋은 운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풍수학에서는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수목과 하초를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늘 닭띠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